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플러그 파워와 수소산업 투자 전망인데요.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최근에 그 미국에서 정책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상원에서 청정 수소 생산 세액공제, 흔히 섹션 45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네네. 그거 기한을 2년도 연장했다고요? 네, 맞아요. 2028년 1월까지로요. 그 소식 나오자마자 플러그 파워 주가가 막 27%, 29% 이렇게 확 뛰었죠.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세제 혜택 연장이 구체적으로 플러그 파워나 뭐 수소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회사 플러그 파워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투자 관점에서는 뭘 좀 봐야 할지 핵심만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세액공제가 업계에서는 진짜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 수소 1kg당 최대 3달러까지 지원해 준다는 게 맞죠? 네, 정확합니다. 청정 수소 1kg에 최대 3달러니까 이게 생산 단가를 정말 확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화석연료랑 이제 경쟁을 좀 해볼 만하게 되는 거니까요. 업계로서는 진짜 뭐랄까 생명줄 같은 거였겠네요. 맞아요. 그동안 사실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약간 불확실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망설였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거죠. 아, 숨통이 트인 거군요. 그렇죠. 플러그 파워처럼 이미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를 하거나 계획 중인 회사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러그 파워가 생산 능력도 꽤 갖추고 있죠. 네, 이미 미국 안에서만 하루에 45톤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능력이 있고요. 2028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 1000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와, 1000톤이요. 엄청난 규모네요. 네. 이 정책이 단순히 생산 비용 지원을 넘어서 이제 전기차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들 있잖아요. 뭐 대형 트럭 운송이라던가 아니면 산업 공정 같은. 아, 팔탄소화가 어려운 그런 분야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이제 수소 수요를 좀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뭐랄까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야, 이 정책 하나가 정말 파급력이 크네요. 그럼 플러그 파워, 지금 성적표는 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2025년 1분기 실적이 나왔던데 네, 나왔죠. 매출은 작년보다 한 11% 늘어서 1억 3,370만 달러. 예상치를 뭐 살짝 넘겼다고 하고요. 특히 그 수전해 장비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던데요. 아, 네. 그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수전해, 그러니까 물 분해해서 수소 만드는 장비요. 그 매출이 575%나 늘었어요. 575%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성장인데요. 근데요. 여전히 영업 손실이 1억 9,700만 달러라고요. 매출은 늘었는데 적자 폭은 아직도 큰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매출 성장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인데, 재무적인 현실은 아직 좀 차갑다고 봐야죠. 아, 1분기 총 마진율 보시면 마이너스 55%예요. 물론 그 전분기가 마이너스 132%였으니까 그것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마이너스 132%요? 와, 거기에 비하면 나아진 거지만 마이너스 55%도 사실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결국은 이 세액공제 같은 외부 지원 없이는 아직 스스로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는 거군요. 네. 주가 변동성도 엄청 커서 1년 최고가랑 비교하면 뭐 반토막도 더 났고요. 월가 분석가들도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면서 중립 아니면 비중 축소 이런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썩 좋진 않네요. 네, 심지어 자료에 보면 5년 전에 1000달러 투자했으면 지금 180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장기 투자 수익률이 정말 저조했다는 거죠. 이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정책 기대감은 큰데 실제 회사의 재무 상태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그 간극이요. 하긴 뭐 이런 혁신 기술 기업들 초기에는 다들 좀 그렇지 않나요? 테슬라도 옛날엔 적자 엄청 봤잖아요. 플러그 파워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초기 성장통은 당연히 있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세제 혜택 연장 말고도 뭐 미국 에너지부, DOE라고 하죠. 거기서 대규모 정책 자금 융자도 확정됐다고 하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도 나왔다고 하니까 정책 지원은 꽤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정책적 바람은 확실히 불고 있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플러그 파워가 기술력 자체가 없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수전해나 연료전지 쪽에서는 강점이 있고 호주나 미국에서 진행 중인 큰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퀀텀 리프라는 비용 절감 계획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연간 2억 달러 이상 절감 목표로 추진 중이죠. 그래서 플러그 파워가 이 수소 경제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 이건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술력이나 강화된 정책 지원, 또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생각하면 장기적인 그림은 꽤 긍정적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단기적으로 이 회사가 넘어야 할 산이 진짜 높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적자 구조, 이 낮은 수익성, 현금 흐름 문제, 또 높은 주가 변동성, 이런 구조적인 위험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잠재력은 있는데 단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당신이라면 이런 단기적인 위험들을 좀 감수하고 장기 성장 가능성에 베팅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회사가 진짜로 돈을 벌기 시작하거나 재무 상태가 좀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움직이시겠어요? 와,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오늘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참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랑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는 아주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심각한 재무적인 과제나 단기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어두운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렇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어쩌면 이게 수소 산업의 뭐랄까 대표주자로서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성장통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단순히 플러그 파워라는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당신처럼 이런 새로운 기술 분야, 특히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실 때 어떤 점들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재력이랑 위험 사이에서 어떤 줄타기를 해야 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플러그 파워 사례를 통해서 봤듯이 기술적인 우위나 정책적인 지원, 이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 수소 경제라는 큰 그림 안에서 기업이 정말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그 다음으로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과연 뭘까요? 밤열쇠요. 네. 일단 적자 구조부터 벗어나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시장 수요를 확실하게 확보해서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게 먼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